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집행을 막으려는 경호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호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면서 경호처는 2인자인 경호처 차장이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끝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죠.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까지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였지만요,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이곳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 차장이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황에 맞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은 박 처장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경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아직 큰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주말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차 저지선인 철문 너머로 펜스가 추가 설치되는 등 방어선 구축으로 보이는 장면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관저 진입로 철문에는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요, 밤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자리를 지키는 집회 참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곳 관저 앞 집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틀 연속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출석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경찰이 3번 소환에 불응한 이 김성훈 차장 체포 영장을 과연 신청할까요? 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시도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5시간 전쯤 시작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이 본부장도 전격 출석한 이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본부장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 출석을 하면서 경호처 지휘부 내에서 이견이 생긴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체포 저지는 소환에 불응한 김 차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경호처의 대응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경찰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이틀 연속으로 조사 중인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종준 전 처장은 오늘도 아침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1차 체포 시도 당시 군사병 동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경호처 인력에 발포 명령이 내려져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박 전 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 불응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동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경찰은 체포 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를 일종의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팀은 관저 200m 앞에서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인간 방패에 막혀 5시간 반 만에 체포 시도를 포기한 겁니다. 2차 체포 시도를 준비 중인 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하루 넘게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 작전에 투입될 수도권 광역수사단 간부회의에서는 체포 작전이 최대 3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언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2, 3일이 걸릴 수도 있으니 국가수사본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방한용품을 준비하고 버스에서 번갈아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경호처 인력과 대치가 길어질 경우 체포팀 경찰관들이 버스 등에서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경호처 인력보다 체력이나 사기 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회의 참석자는 철조망 등 경호처가 관저에 설치한 방어시설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은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2, 3일씩 걸리는 장기 체포 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오늘 예상대로 김성훈 이 경호처 차장이죠. 2인자라고 불리는데 경찰 3차 통보에 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휘부 4명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이진하 경비지원본부장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혹시 지휘부에 균열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균열이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오늘 아침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4시간 뒤에 이진하 경비지원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사표를 내고 경찰 출석했죠. 경호처 지휘부 4명 중 2명이 대오에서 이탈하면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만 마지막까지 관절을 지킬 가능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지휘부를 두고 이 강경파 지휘부만 남아서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윤 대통령 체포 1차 시도 때 중재에 나섰다는 이 온건파 박종준 전 처장이 지휘 라인에서 사라지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건 강경파 김성훈 차장인데요. 지휘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경호처 직원들 일부 동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강경파가 직접 지휘에 나서 결사항전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 기자. 경찰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 이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회의 참석자들 취재해봤는데요. 경호처가 설치한 관저 주변 철조망을 제거하고 진입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해 이 철조망을 제거한 뒤 수사관 1,000명이 여러 경로로 동시에 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다각도로 진입하면 경호처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 책임자들 일부는 관저 사전 답사까지 이미 마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2박 3일간 이 장기전도 불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네, 그만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만단의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체포팀과 또 경호처 양측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이기도 한데요. 서둘러서 진입하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벌어지느니 차분하게 작전을 수행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건 어느 측에 유리한 겁니까? 네, 경찰 측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경찰은 교대로 버스에 가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방어만 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달리 경찰은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 회의에서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겁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때는 경호처 대비가 비교적 허술했는데 이후에 관저의 요새화가 진행되자 이 전례 없는 대규모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경찰의 부담감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뭔가 특별한 언급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수사의 총책임자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체포 작전에 대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경찰 내부 분위기를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 1차 체포 시도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들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부 고발당했었죠. 이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번 체포 작전 동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 분명히 포착됐었는데요. 우종수 본부장이 나서서 이번 작전의 당위성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배 기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2차 체포 시도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주말은 집회 참석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문제 우려로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많고요. 체포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이다 보니 또 임박해서 시도하면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대규모의 형사 동원과 또 장비 준비, 또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다음 주가 정말 긴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제한 집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안에 맞불을 놓고 이탈표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여당의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내란 특검법 자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특검법 반대만 하다가는 다음 표결에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는 특검 수용은 보수 진영 위기로 연결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최근 관저 앞을 찾은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에 대해 지도부가 단호하게 맞설 때지 자체안을 고민하며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미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데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보수 결집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무리한 체포영장 시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속도전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놓은 특검법 여야 협상 중재하는 시간 끌기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거란 판단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SNS 메시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특검법을 논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민주당은 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한 수정안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거래를 하는 식은 맞지 않다고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정안은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는 최상목 대행의 중재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평상시라면 국회법 59조 숙려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시기이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안개 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탄핵 전국에서 최근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자 야권도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의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까지 비상대기령이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율 참석이었지만 되도록 참여해달라는 당대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되도록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집회에는 전현희, 이해식, 박홍근 의원 등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총출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나서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결속력이 조금 낮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기류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도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집회 시위에 메카로 떠오른 이 서울 한남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 민폐족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통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밤샘 집회를 마친 뒤 거리엔 큼지막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음식 포장지와 플래카드, 핫팩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깔고 앉았던 종이 상자는 물론 빈 식용유통도 보입니다. 태반은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분리배출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뒷감당은 오롯이 환경미화원 몫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경미화원들과 차량들이 동원돼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금세 차량에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1시간 넘게 작업을 해도 좀처럼 끝이 안 보입니다. 2배 정도 내가 지구가 넣은 것 같더라고요. 분리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게 제일가 힘들죠. 주민들도 늘어난 쓰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집이나 가게 앞을 쓰레기가 점령한 탓에 아무리 치워봐도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카드나 핫팩이나 쓰레기들 에어컨 위에 있잖아. 실외기 위에다 엄청 많이 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최소한 탄핵 찬반 집회가 시작된 이후 용산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600톤이 넘습니다. 이전보다 10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남동 일대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 지원해 쓰레기 치우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속 마지막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돌 전 4분간의 기록인데 당시 기체 내부 전원이 셧다운, 그러니까 이 전기가 끊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의뢰했던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저장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장의 메이데이 선언 직후 9시 3분 로컬라이저 충돌 직전까지 4분간의 기록이 사라진 셈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보낸 직후 조류와 충돌했습니다.
2분 뒤인 8시 59분, 기장은 긴급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를 외치고 공항을 한 바퀴 돌겠다는 복행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추력을 올려 고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때부터 블랙박스는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동체 착륙 중 셧다운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블랙박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밝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인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두 가지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등 마지막 2시간의 조종실 소리가, 비행 기록 장치에는 비행 경로와 엔진 등 마지막 25시간의 작동 상태 정보가 저장됩니다. 두 장치 모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록이 중단됩니다. 사고기에는 비상용 배터리 역할을 하는 보조 장치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조위는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4분의 공백을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한 지난 4일 이 저장이 중단된 걸 알고 이틀 뒤에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일 음성 기록 장치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틀 전만 해도 사조위는 음성 기록 장치에서 2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이 음성 파일을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녹취록을 작성한 결과 충돌 전부터 4분의 공백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확보된 2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은 오전 6시 59분부터 오전 8시 59분까지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6일 비행 기록 장치와 함께 미국으로 보냈지만 분석 결과 두 장치 모두 마지막 4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4분간의 공백을 늦게 공표한 이유에 대해 사조위 관계자는 복구 가능성과 함께 미국과 교차 검증을 진행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저장되지 않으면서 사고 원인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거인거라고들 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정보가 없다는 거걸랑요. 이제 어린 규명이 아니고 추정을 하는 거죠. 사조위는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현장 잔해 부품 분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운행 중이던 무빙워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님을 포함해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마트 건물 내부가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대형마트 1, 2층 사이 무빙워크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손님과 직원 6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모터가 가열돼 윤활유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또 가열로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컨테이너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높이만큼 쌓여있던 폐기물들도 매섭게 타오릅니다. 이 생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5시 반쯤입니다. 공장 관계자가 건물 뒤편 전기선에서 불이 난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3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1시 반쯤이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내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생활 폐기물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 양양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던 60대 의용 소방대원이 파손된 하수구 아래 떨어지면서 가슴과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불은 창고 건물과 보관돼 있던 톱밥 등을 태운 뒤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 홍천에서도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폐자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얼음 낚시터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 위에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채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낚싯줄을 들었다 놨다 수차례 반복하자 드디어 산천어가 펄떡거리며 밖으로 올라옵니다. 짜릿한 손맛에 매서운 한파도 잊었습니다. 너무 짜릿해요.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는 게 제일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잡은 산천어는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보는 산천어는 여느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끝내줍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올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막한 산천어 축제엔 10만 명이 넘는 구름인파가 몰려 얼음 낚시의 묘미를 즐겼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 중심에도 30cm 두께의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판에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30cm가 넘으면 탱크 걸러도 괜찮습니다. 산천어 축제장에선 대표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는 물론 산천어 맨손 잡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빙판에서 즐기는 전통 썰매와 100m 길이 눈썰매, 얼음 축구와 봅슬레이도 즐길거리입니다. 화천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표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입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이 학생들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한국인 유학생은 평소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차 뒷자리에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봅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용의자인데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 플래시들이 연이어 터져나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도쿄의 명문 사립대인 호세이 대학. 어제 오후 3시 40분쯤 22세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주변 학생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약 100명이 모여있던 강의실 뒤편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후두부를 노려 한 사람씩 공격했습니다. 모두 8명의 학생들이 다쳤고 일부는 피를 흘렸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따돌림을 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난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한국 국적인 점을 감안해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도 수사 과정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事件っていうのが国際犯罪対策課っていうですね、本部の主管になる形になりますので 대학 측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90조 원 규모의 피해를 주고 지금도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배우는 집을 지키겠다며 버티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I'm still hiding behind the boulders, sparks coming. So I have to duck behind these rocks here. 미국 할리우드 배우 세바스찬 해리슨이 불길 속에 갇혔다 탈출하기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해리슨은 화재 발생 첫날 본인의 말리부 자택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불길에 탈출을 결심했는데 차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I tried to get in my car, it wouldn't start, and I got back out, and I saw just this whole hurricane of embers going toward me, and I thought, I'm doomed. 그는 다행히 자신의 다른 차로 옮겨 탄 뒤에 화재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배우 멜 깁슨과 킴 베이싱어,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주인공 빌리 크리스탈의 집도 모두 탔습니다. 동료들의 피해 소식에 샤론 스톤과 헨리 베리 등 유명 배우들은 옷과 신발, 가방 등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상황. 현지 당국은 최소 10,0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수백 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격이 88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보험 손실액만 3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11명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많다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주민들이 화재를 피해 대피하면서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경찰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모든 구역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취임을 약 열흘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범죄자란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다만 대통령 업무를 위해서 석방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회사 돈을 쓴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대 징역 4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대통령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자택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It's been a political witch hunt. 트럼프는 선고 후 자신의 SNS에 한때 위대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형사사건 4건 가운데 3건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 사건 하나뿐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최초의 중범죄자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취임하게 됐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가수 송민호 씨 논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인한 각종 꼼수와 일탈, 부조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이곳은 가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원으로 복무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공공시설입니다. 이 송 씨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회복무원의 복무 실태 추적해봤습니다. 슈퍼카 주차, 근무 태만 등 의혹 속에 지난달 23일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가수 송민호 씨. 사실 확인을 위해 송 씨를 맡았던 관리자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원장님 계실까요? 저희 조사 중이라 그걸로 답변 드리는 게. 어렵게 송 씨 근무를 목격했다는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가 봐도 되게 삐까뻔쩍한 슈퍼카를 끌고 출근을 했었어요. 얼굴 알아본다고 해서 전화 온 데는 안 하셨고요. 업무 강도도 약했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업무도 안 하고 처음에는 좀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2-3번? 연예인이랑 이렇게 안 나오는 건 걔네보다 싶기도 했었고요. 연예인 송민호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81번이나 무단결근해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편의점간다 뭐 한다면 이렇게 쏙쏙히 뭐 빠지니까 눈속이어가지고 자꾸 피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난 이런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노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더러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에게 좀 편의를 봐달라.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 강도가 낮은 근무지 정보를 주고받고 연예인 소속사들은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좀 더 편하고 느슨한 곳 찾아서 오는 경우도 많고 뭐 약간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많은 대중들과 노출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규정 위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400여 명에 달하는 상황. 병역법에 의거해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시 3년 이하의 징역, 복무 이탈 기간의 5배를 가산해 재복무할 수 있지만 적발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전자 시스템을 비롯해 근무관리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우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최승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 이 두 사람 뭘 두고 맞고발을 한 겁니까? 네, 바로 내란 선전죄입니다. 어제 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면서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이 일반인들의 SNS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읽히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당에서는요, 개인 SNS도 검열하겠다는 거냐, SNS 계엄령, 입틀막 정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 공포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네, 원희룡 전 장관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내란 선전 고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당사자인 전용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전 의원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선동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면서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지금도 내란 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궤변이라면서요. 전 의원을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다음 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가수 나훈아 씨가 보이는데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했습니까? 네, 바로 정치권입니다. 나훈아 씨, 지난해 가요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전국을 돌면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죠. 어제 서울에서 열린 고별 무대에서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특검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네, 나훈아 씨의 대표곡이 흘러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네, 콘서트 참석자들을 취재해보니까요. 나훈아 씨는 이 노래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왼쪽 팔을 보면서 니는 잘했나라고 지적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고 내 팔의 왼쪽과 오른쪽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여야 정치권을 이 팔에 비유한 거군요. 네, 그러고선 이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 어머니와의 일화를 여야의 상황에 빗댔는데요. 형과 둘이 싸우고 있으면 항상 둘 다 바지 걷어라 하고선 둘 다 혼이 났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도 두 가지 논리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만든다며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또 다른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나훈아 씨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라며 전반을 짚었습니다. 탄핵이든 뭐든 다 좋은데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와 국방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장 좋아할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나훈아 씨의 쓴소리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나훈아 씨가 이야기한 어머니 말씀처럼 니 탓, 내 탓, 맞고발 난타전 그만두고요. 하루빨리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하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선 유독 건강관리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AI부터 코골이 조절 베개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ews reporter in Channel A, and I came here to look around how Korean companies. AI에게 말을 하니 정신건강 상태가 측정됩니다. 우울감부터 인지장애 여부까지 결과가 곧바로 나옵니다. 목소리의 떨림이나 발음, 어휘 등으로 감정 요소를 분석합니다. 5초간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만 찍으면 어깨나 척추가 얼마나 휘었는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 카트리지를 1분간 입으로 물어줍니다. 침 속의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측정됩니다. 고요한 밤, 울려 퍼지는 코골이 소리는 타인의 잠을 깨우고 맙니다. 침대맡에 놓여있는 AI 기계가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 베개 높낮이를 바꿔줍니다. 기도 공간을 확보해 코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코를 골 때 옆에서 툭 치면 깨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주는, 저보다도 저희 와이프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중요한 운동 요가. 특수 매트에 올라서니 몸 균형이 어디로 쏠렸는지 보여서 고칠 자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Not bad. And now pay attention to your soles of your feet. 로봇같이 생긴 최신 안마의자는 팔다리를 제각각 움직이며 안마 효과를 높여줍니다. 100세 시대, 건강이 중시되면서 이를 위한 최첨단 기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 끼니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단돈 500원에 점심을 제공하는 착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앞에 놓인 저금통에 500원 동전을 넣습니다. 500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고마워. 자리에 앉은 아이들 앞에 음식들이 놓여집니다. 따뜻한 밥과 콩나물국, 햄 야채 볶음까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500원으로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역 조합이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500원 식당입니다. 맞벌이 부모나 어려운 형편 탓에 방학 기간 점심을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인 500원을 밥값으로 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 아동 청소년들한테 점심 한 끼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고 싶고요. 한때 예산 부족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자 이웃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식재료와 후원금 기부가 이어졌고 인근 학교 학생들은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친구들하고 또 제 또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진짜 뜻깊고 보람찬 것 같아요. 지역 사회의 관심 덕에 이번 겨울방학엔 주당 나흘씩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낸 밥값은 학교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0.4도로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하 7도로 다소 춥지만 이후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내일 아침에도 춥습니다. 밤사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그칩니다. 제주 산간에 최대 8cm, 그 밖에 1에서 5cm 정도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에 더해 강풍이 불어와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4도, 청주 영하 8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5도까지 오릅니다. 모레 월요일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약진과 일본의 부활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치열한 기술 전쟁을 펼치는데 우리는 탄핵, 체포, 특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리만 딴 세상.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